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규율을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특례법에서는 일반 형사범죄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 절차상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신고 의무자에 대한 규정, 직계 존속에 대한 고소, 경찰의 응급조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가정폭력 특례법은 개정을 통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긴급 임시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및 피해자 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자 추가 등의 조치를 더했습니다. 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남녀의 부부 폭력률은 약 53.8%로 나타났고 이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약 16.7%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2004년과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아도 가정폭력이 오히려 늘어난 것인데요.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가 개선된 것을 고려하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원의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큰 논란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도 가정폭력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 시스템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도입되었음에도 가정폭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범죄 발생에 대한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진지하게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긴급구호인데요. 우선 경찰에 의한 응급조치를 보시겠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신고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자의 보호, 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 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입니다.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둘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셋째,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입니다.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종합보호체계에 의한 긴급구호를 보시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센터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에 24시간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은 후 쉼터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쉼터마다 운영 실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보통 자녀를 동반한 입소가 가능하지만 남아는 10세 이하여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긴급구호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일환으로 범죄 발생 후 범죄 피해자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자체 인력으로 구호가 곤란하다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 지원과 또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 경찰청의 피해자 대책관 등에게 신속하게 긴급의 정도, 피해 내용 및 피해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구호를 의뢰합니다. 법률 구조에 대해서입니다.
법률 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폭력을 행사한 남편도 아내의 이혼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것과는 별도로 남편에 대해 가정폭력법상의 보호처분이 가능한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남편 강경혜 씨와 아내 차분혜 씨는 3년 전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미모인 아내에 대한 의처증 증세가 있었는데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 등 친목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남편 강경혜 씨의 의처 증세는 점점 심해져서 최근에는 아내가 동네 슈퍼마켓으로 장 보러 가는 것도 의심하여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참다 못한 아내 차분혜 씨는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강경혜 씨는 아내의 이혼 요구에 응해서 이혼하기로 하였음에도 가정폭력을 이유로 사회봉사 명령을 80시간이나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의 가정폭력 범죄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또한 아내와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하여 남편에게 특례법 소정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가정폭력 당사자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사 가사 사건의 법률 구조 신청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대상자와 신청에 대해서인데요. 법률 구조 사건 처리 규칙에 의해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며 무료 법률 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각 지역 지부에 구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 구조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은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인데요. 무료 법률 구조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대상자 증빙 서류로서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등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 접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절차를 보겠습니다. 법률 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형사사건의 법률 구조 신청입니다. 먼저 대상자와 신청에 관해서인데요. 형사사건의 법률 구조 대상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며 법률 구조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구조공단 지부 및 출장소에 구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편 법률 구조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은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입니다. 형사 법률 구조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대상자 증빙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보겠습니다. 법률 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법률 구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사건은 재검토하여 구조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조 대상자나 구조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조 기각된 사건은 제외합니다.